알면조와 베트남 며느리의 복수, 배 저장고의 지옥.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멀리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자가 매일 밤 시아버지에게 배 저장고로 끌려간다면, 철문이 쾅 닫히고 습기와 달콤한 배 냄새가 섞여 있는 그 차가운 공간. 그곳에서 울부짖는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숨소리만 가득 메운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면요.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신 거야. 내가 며느리로서 이해 좀 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알면조아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베트남 며느리의 복수배 저장고의 지옥에서 정의를 세운 그녀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희생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 제 이름은 안나, 올해 28살입니다. 고향은 베트남 메콩강 지류가 흐르는 작은 마을. 비가 내리면 진흙 냄새가 진동하고 논 사이로는 물 한 개가 피어오르던 곳이었죠. 부모님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지만 6남매를 먹여 살리기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맏딸이었던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짐했습니다. 이 가난의 고리를 내가 끊겠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매인을 통해 한 한국 남자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현.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였지만 사진 속 눈웃음은 온화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경북 의성에서 큰 배 과수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직접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서툴게 신짜오라고 인사하며 웃던 그의 모습은 순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아버지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의 순박한 미소와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 그 순간 제 인생은 한국행 비행기에 실렸습니다. 황금빛 과수원, 달콤한 시작.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덕을 따라 끝없이 늘어선 배나무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황금빛 열매들. 시아버지 박철수는 굵고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고생 많았다, 아가.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남편 도현도 다정했습니다. 밤마다 한국어 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면 근처 명소를 함께 다녔습니다. 시아버지는 좋은 음식을 해주며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복을 받았구나. 이제 행복만 남았어. 그러나 그 행복은 신기루였습니다. 곧 저는 상상조차 못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균열의 시작. 가을이 되자 배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며칠씩 도시로 배를 팔러 떠났고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시아버지의 손길이 제 어깨를 지그시 누르더군요. 우리 안나, 음식 솜씨가 점점 늘구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손길은 달랐습니다. 격려가 아닌 소유하려는 듯한 압박감.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따뜻한 부성애가 아닌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닫히는 철문, 배 저장고의 첫 악몽. 저장고 정리 좀 도와라. 시아버지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장고는 낮에도 서늘한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축축한 냄새와 달콤한 배 향기가 뒤섞였습니다. 숨소리 하나, 발자국 하나가 크게 울려 퍼지는 공간. 그의 거친 숨결이 다가왔습니다. 아가, 그냥 아비 외로움 달래준다고 생각해라. 저는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하지만 두꺼운 벽에 막힌 제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희망도. 배 저장고는 그날 이후 지옥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남편 도연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저를 배 저장고에서. 저는 믿었습니다. 그가 분노하며 아버지를 막아줄 것이라고. 그러나 그의 얼굴은 굳더니 냉정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신 거야. 내가 며느리로서 좀 이해해드려.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 남편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공범이었고 어쩌면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서도 희망을 버렸습니다. 죽음 대신 택한 것, 복수. 매일 밤 저장고의 차가운 바닥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죽음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한다.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웃으며 살 것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대신 복수한다. 작은 녹음기, 거대한 무기.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밥을 먹지 않고 앓는 척했습니다. 남편 도연은 불안해하며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여보, 한국말 공부하려면 녹음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그는 낡은 mp3 녹음기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바닥 안에서 작은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장고에 들어가기 전 몰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의 음흉한 목소리, 거친 숨결, 그리고 제 울음과 저항이 모두 담겼습니다. 그 작은 기계는 제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뜻밖의 동맹, 최말순 할머니. 이웃집 최말순 할머니는 제 팔에 남멍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신 따뜻한 국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 힘들지? 그래도 죽을 생각은 하지 마라. 좋은 날이 올 게다. 그 말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와 일기장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 걸고 지켜주마. 변호사와의 은밀한 접선. 며칠 뒤 할머니는 저를 변호사 서지은과 연결시켰습니다. 과수원 끝자락 남몰래 만난 자리에서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일기, 그리고 사진들. 파일을 확인한 서지은 변호사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안나 씨, 명백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 말은 제게 생명의 선언 같았습니다. 새벽 2시, 목숨 건 탈출. 드디어 약속된 날.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맨발로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쫓아오는 환청. 누군가 손길로 잡아당기는 환상.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2번 깜빡였습니다. 차 안에는 서지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몸을 던지며 오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의 심판. 재판정에서 박철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 여자가 돈 때문에 나를 모함한다. 그러나 법정에 울려 퍼진 녹음 파일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아가, 이리 와. 소리 지르지 마. 여긴 아무도 못 들어와. 그 목소리에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제가 절망 속에서 그의 팔을 물었던 순간 남은 치아 자국. 법의학 결과 흉터는 제 치아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순간 제 안의 철문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유와 새로운 시작. 남편 도연은 방조와 위증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과수원의 일부는 위자료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안나의 배반.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제 이름, 안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같은 베트남 여성들을 고용해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배 저장고는 이제 달콤한 과일로 가득한 창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증거의 방.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여러분, 안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안나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들어주고 믿어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안나는 승리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희생자에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여기는 알면 좋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강렬하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